네, 앞에서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봤으니 이제 보고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우리만의 리포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내용부터 먼저 공개를 할게요. 모트렉스입니다. 주력 제품들이 최근에 판매가 증진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 실적이 올라가면서 전사적 실적까지 올라가면서 작년에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다는 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차 관련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맞아요? 연구 R&D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동사의 실적이 이제 그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라든가 커넥티카 시장이 커질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제품들이 제품들이 그 매출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회사 소개를 잠깐 해보면은 동사가 이제 오토모티브 HMI라고 해서 그 휴먼 머신 뭐 인터페이스 뭐 인터랙션 뭐 이런 정도로 얘기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IVI라고 해서 그 차량 안에 들어가는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들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장 부품들을 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요거 외에도 그 차량용 RDS라고 해서 우리 뭐 차량의 뒷좌석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런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품들 동사가 많이 하고 있고 그 차량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로 구성되는 그런 그 요소들을 대부분 동사가 만들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고 주 제품 그 품목이 주로 인포테인먼트라든가 텔레매틱스 제품 중에서는 뭐 AV, AVN, 그 AVNT라고 하는데 AVN 같은 경우가 그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을 뜻하고요. 그리고 AV로 들어간 거는 오디오 비디오를 얘기하고 AVNT라고 해서 그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에 텔레매틱스가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주 매출 자체는 그 AVN입니다. 그 AVN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LG전자에서 이제 납품을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구조인 상태고 최근에 개발도상국가 쪽에 많이 들어가고요. 투싼 유럽향 쪽에 최근에 매출 비중 좀 높이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또 동사가 만들고 있는 게 이제 운전에 그 자석에 들어가는 그런 액세서리라든가 제품들을 만드는데 주로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 커스텀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보통 차량 정보들, 주행 정보들을 이제 표시한 그런 장치들입니다. 우리가 계기판을 보게 되면 아날로그 계기판 있지만 디지털 계기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전기차에는 그런 디스플레이 화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그 클러스터를 주로 만들고 있고 그 AIDA라고 해서 그 스마트 그 순찰료 통합 디바이스 같은 것도 만들고요. 요즘 시트를 치고 있는 게 그 에어 퓨리파이어라고 해서 이제 차량용 공기 청정기를 말합니다. 요게 이제 컵홀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암레스트 방식으로 해서 우리 차의 가운데 앞좌석 가운데 이렇게 팔 걸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좀 시트를 치고 있고요. 그 열차 시스템 쪽에서도 그 승객 그 정보를 다루는 그런 제품들이라든가 뭐 네트워크 CCTV라든가 VOD 같은 종목들도 만들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자회사가 그 전진 건설 로봇이라고 있는데요. 그 콘크리트 펌프카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 그 2분기까지만 해도 자회사들이 전부 다 지분이 50% 정도였는데 올해 이제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지분율이 다 100%까지 다 늘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네. 동사는 그래서 연결 실적 걸 가지고도 충분히 그 밸류에이션을 선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배주의 순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같은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 IV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동차의 그 전방 산업에 많은 영향을 좀 받는 편이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국내외 건설 경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일단 회사는 그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뭐 현대기아차 쪽으로 주로 많이 제품을 공급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 그 동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IVI 제품들을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동사가 취하는 방식이 이제 PIO라가 DIO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PIO라는 거는 그 포트 인톨레이션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에서 수출 차량에 그때 장착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장착하는 방식이고 DIO는 그 딜러 인스톨드 옵션스라고 해가지고 그 딜러에게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해가지고 딜러가 자동차를 팔 때
팔 때 장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현대기아차에 만약에 대량으로 OEM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현대기아차한테 어떤 가격 내고를 좀 당할 수도 있고 가격 제한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는 거고요. 이게 분명히 이제 자동차의 어떤 수출 그 경기의 전방사에 영향을 받지만은 상대적으로 덜한 거는 판매량보다도 그 장착률이 중요한 게 그 자동차가 보통 깡통부터 해서 최상단 트림이 들어가는 옵션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동사의 제품들은 거의 다 최상단에 꽂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그 뭐 제네시스가 뭐 100대가 판매가 되는데 이 중에 채택률 20%면은 뭐 20대가 판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네시스가 판매량이 50대로 줄었는데 장착 대수는 20대가 그대로 하게 되면은 장착률은 40%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장착률이 더 중요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시장별이라든가 고객별로 수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생산 어떤 그 개발 기간도 7개월에서 한 14개월 정도로 상대적으로 빠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량 이렇게 OEM 방식이 아니라 이제 PIO라든가 DIO 방식을 하게 되면은 대규모의 그 AS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어쨌든 다양한 기능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서 수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완성차 판매량이 구애받지 않으면서 동사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사가 이런 전략으로 사실은 2016년도와 2018년도까지만 해도 연간 200억대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미중 무역 분쟁과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2019년과 2020년도에 특히 2020년도에 대규모 좀 적자가 났다가 작년에 굉장히 빠르게 그 실적이 턴온 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러한 그 동사 이제 PIO라든가 DIO 전략이 먹혔다고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그 자동차 판매 그 대수가 사실 좀 그 수출량이 좀 줄었습니다. 특히 10월 달까지 이제 감소세가 좀 일부 나타났었는데 11월부터 한 3%대 수출 그 반등세가 나타났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17.6%고 이번에 1월 1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자동차 쪽 26.2% 나타나서 4분기 때 다시 그 회복세가 또 나타나고 올해도 여전히 좋을 거라 봐서 동사의 그 올해 실적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동사 이제 이런 자율주행 시대라든가 커넥트카, 스마트카의 시장 확대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이 주력 제품의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IV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구글 안드로이드 그 오토에 그 스마트폰과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양방향을 연결하는 그런 그 커넥티비티 기술에 대해서 공식 인증을 받아서 이를 적용한 최신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동사가 예전부터 그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러니까 테마주성으로 움직인 건 있었고 네. 2019년도과 2020년 실적 안 좋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는데 작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예상을 넘어가는 그런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테마주가 아닌 실적주로 봐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갖고 왔고요. 이런 IVI 제품 개발로 인해서 이제 차량 내 다양한 디스플레이 장치들 동사가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고 국내외 SUV라든가 RV 차량 같은 대형 버스의 뒷좌석에 그런 차량용 RES 제품이 확대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상당히 매출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컵홀더형과 암레스트 타입이 지금 일단 동사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무선 충전기도 지금 매출을 즐거워하고 있고요. 텔레매틱스 기능이 장착된 그 AVNT 제품도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그러니까 차량 정보라든가 차의 인포테인먼트 그 정보들이 같이 한데 동시에 제공되다 보니까 호응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회사에 물어보니까 그 2분기까지만 해도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인도 쪽에 그 CV 관련 그 AVNT 매출 호조가 있는데 여전히 괜찮냐고 하니까 여전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는 이제 해외 11개국의 그 현지 법인이 있고 87개 국가의 그 50여 개 차종의 185개의 제품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더 파악한 거는 일단 동사가 이제 현대기차 외에 타 글로벌 완성차 업체 그 OEM 방식으로 제품 공급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타 글로벌 업체 고객 확보할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점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고객사라든가 그런 차량 모델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실적이 지난 이제 3분기 때 그 연결로 89억 영업이익 나왔고요. 그리고 개별로는 60억 나왔는데 개별로는 2,415% 증가 그리고 연결로는 232% 성장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력 제품들과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판매가 많이 늘어났고요.
베트남, 멕시코, 이집트 등의 신흥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LG전자에서 납품을 좀 받는 측면도 있지만 자가 생산 비중도 높아지면서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것들 그리고 그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그 100% 자회사인 전진건설 로봇의 매출이 많이 올라가는데 전진건설 로봇의 그 영업이익률이 1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 이제 실적으로 상당히 견인하고 있고 매출도 3분기까지 누적으로 900억이 넘다 보니까 전사 매출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분기가 누적으로 매출이 3,287억에 영업이익 271억으로 뭐 거의 사상 최대 실적 지금 나고 있어서 실적주로 볼 수 있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해 5월에 리딩투자증권에서 유성만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가 마지막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기업 분석을 해주시는 건데 여러 가지 이런 포인트들을 반영했을 때 적정한 주가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면? 네. 동사가 이제 지금 자율주행 관련 정보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동사가 이제 그 국토부가 주관한 그 차량 화물차 군집주행 연구기관에 선정됐거든요. 이게 VTX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그 CES 2022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외에도 자율주행 관련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 6, 7개 정도 나오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도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올해 이제 그 4분기 때 제가 추정한 영업이익 한 84억 정도, 매출 한 1,200억 정도에서 영업이익 7%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작년 연간으로 355억 정도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매출 한 10% 성장을 보수적으로 잡아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평균 8% 정도 생각을 하면은 영업이익 394억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총 가치가 작년 기준으로는 3,500억, 올해 실적 추정 기준으로는 3,900억인데 이전에 주가가 8,800원대 한 두 번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3,500억 정도 시총 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목표 주가가 8,500원 나오니까 작년 실적을 작년 1분기에 빠르게 한번 반영을 하고서 이게 주가 조정이 나온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올해 그 실적 394억 적용하게 되면 목표 시가총액 3,900억을 본다고 하면은 목표가도 9,500원 잡을 수 있어서 일차적으로 트레이딩권에서는 8,500원 목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목표가는 공식적으로 9,500원 좀 말씀드리겠고 뭐 최근에 눌림목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 공략 가능하다 보겠고요. 손절가 넉넉하게 6,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800원 갔었을 때가 2020년 하반기 때 있었고 작년 2021년 연초에 또 맞아요. 있었고 두 번 있었네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1차 목표 주가 8,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2차 부장님의 마음속의 목표 주가 9,500원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고 리포트 오늘은 모트렉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함께한 분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